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장에서 음식물의 이동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을요, 좀 긴 튜브, 이렇게 생긴 튜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음식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입 쪽이고요. 이쪽이 항문 쪽이에요. 그럼 음식물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여기 음식물이 있잖아요. 여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손가락 있죠, 여러분? 손가락으로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봐요. 잡으면 여기가 이렇게 좀 눌릴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눌려요. 그 상태에서 요걸 손가락을 딱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쭉 이렇게 미는 겁니다. 그러면은 쭉 이렇게 가면서 음식물이 항문 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음식물이 이 항문 쪽으로 이동하는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장에서. 자, 근데 이거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장에 뭐 이게 손가락이 있어요? 손가락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 스스로 마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다시 좀 그려볼게요. 요렇게 있고 여기 음식물이 있고 그러면은 이 앞쪽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약간 수축을 해야 되겠죠. 수축을 요렇게 수축을 해야 될 겁니다. 수축. 이게 1번이죠. 이게 1번. 자, 수축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이 장을 동그랗게 감싸는 근육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장을 이렇게 장을 길이로 이렇게 감싸는 근육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축을 해야 되는데, 수축을 하려고 하면은 장을 이렇게 길이로 감싸는 근육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이제 딱딱딱딱 수축을 하면은 요게 이렇게 볼 안으로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 근육이 뭐냐면 바로 circular muscle입니다. circular muscle. 장을 둘레를 이렇게 감싸는 근육. 그게 이제 처음에 이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쪽을 쭉 밀어줘야 되잖아요. 주행 방향으로. 그러니까 주행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려면 이 장이 내려가는 이 방향으로 근육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래야 얘가 꿈찔꿈찔 하면서 여기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요 근육의 이름이 이제 longitudinal muscle입니다. longitudinal muscle. 그래서 이게 어떤 팔을 그리면서 뭐 수축을 했다, 좀 풀었다 이러면서 이제 음식물을 이동을 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 이동의 양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연동,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동하는 모습을 연동, 운동. 영어로는 페리스탈시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위장관에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이 추진 운동은요, 연동 운동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는 어때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근육하면 보통 떠오르는 근육이 뭐예요? 근육하면 떠오르는 거는 골격근입니다. 골격근. 아령 같은 거 들 때 좀 수축을 하는 그런 근육. 또 우리가 이동을 할 때, 걸을 때 쓰는 근육이죠. 그러니까 얘는 쉬워요. 얘는 자, 우리가 팔에서 이렇게 뭐 아령을 이렇게 딱 잡고 딱 든다. 그러면은 이 근육은 어디 있어요? 근육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빡 수축을 하면 이렇게 딱 들어 올리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빡 수축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의 움직임 보세요. 장의 움직임이, 장의 근육이 장 둘러싸는 근육도 있고 주행 방향으로 가는 근육도 있는데 이게 다 같이 빡 수축하면은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음식물이? 안 되겠죠? 그냥 혼돈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혼돈에. 그래서 이 장에 있는 근육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는 다 같이 움직이면 안 되고 순서를 정해서 순서에 따라서 처음에는 얘네들이 쫙 수축하고 그 다음엔 쫙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장에 있는 근육세포들은 혼자서 단독 행동을 하면 안 되고요. 근육의 어떤 그 좀 조직적인 수축을 위해서 다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포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연결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신경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경계. 장신경계라고 해요, 그걸.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장신경계를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제2의 뇌.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운동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흡수도 하고 소화 효소도 분비해야 되고 이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다 복합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거의 뭐 슈퍼컴퓨터 뺨치도록 장에서 움직이고 뭐 이런 걸 다 관장을 하는 그런 신경계가, 그러니까 제2의 뇌가 우리 뱃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언제 자극을 받아서 이런 신경계가 작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수축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요 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되겠죠. 볼록하게. 팽창을 하겠죠. 팽창. 이 팽창을 하는 게 일종의 자극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극으로. 그럼 그거에 반응을 해서 한 2cm에서 3cm 뒤에 요때 이제 윤상환, 요런 손가락으로 잡은 고리 같은 요런 게 이제 생기고 그게 쭉 뒤로 밀리면서 조직적인 그런 수축이 일어나서 음식물의 추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에서 음식물의 그 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사실 이게 뭐 좀 되게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요 내용들을 이해를 하려면 이 장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고요.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되고 있는 그 소화기 생리학 강의 시리즈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